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제가 요새 부업을 하나 파트타임으로 하느라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요새 유튜브를 못했습니다. 그 외에 또 사업을 하나 또 시작해가지고 그거 뭐 서류 처리하고 뭐 새로 만들고 뭐 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그래서 또 약간 더 바빠서 그래서 지금 이제서야 간만에 한번 켰네요. 이것도 편집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편집해서 내보낼 예정이에요. 옛날에도 뭐 퀄리티가 썩 좋지.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또 해봐야겠죠. 제가 지금 하려던 얘기는 새로운 후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예전에 넥센 타이어 윈터 타이어가 그 금호 윈터크래프트에 비해서 훨씬 그립력이 떨어진다고 제가 후기를 썼잖아요. 심지어 신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느낌이 워낙 이게 편평비가 되게 크거든요. 일반 제가 예전에 쓰던 거보다. 걔는 17인치였고 얘는 16인치에 또 제가 한 사이즈 더 키웠어요. 이게 차고가 낮다 보니까 그 스토퍼에 걸리기도 하고 이제 이 차가 원래 2cm 순정 3 시리즈 F30에 비해서 더 낮다 보니까 일부러 차고를 높일 겸 간섭이 안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평비를 하나 더 키워서 외경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말랑말랑하니까 이게 더 불안한 느낌이 있죠. 다 반의 반박자 늦게 따라오면서 미끄덩미끄덩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눈길에서도 생각보다 윈터크래프트는 이게 정말 웬만해서는 안 미끄러지는구나 라는 게 브레이크 할 때는 악셀레이터 밟을 때 느껴지거든요. 심지어 날리려고 해도 잘 안 날아가요. 일부러 드리프트를 하려고 해도. 얘는 막 미끄덩미끄덩 하는 게 느껴져요. 막 헛바퀴도 많이 돌고 더. 그래서 되게 별로라고 느꼈는데 이게 너무 새 타이어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끼우고 나서 그래도 이제 한 5,000km 이상 달린 것 같거든요. 이 윈터크래프트로. 이게 작년에 새 걸 타서 잠깐 썼어요. 아버지가 차를 중간에 사가지고 그 윈터크래프트를 그쪽 차에다 꼈으니까 3GT에다가.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몇천 킬로 안 타고 바로 다시 썸머 타이어로 바꿨었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좀 타고 난 다음에 이게 좀 닳고 나서 그래서 강원도 인제를 한번 폭설 오는 날 다녀왔는데 그것도 영상 다 찍었는데 파일이 뻥 나가지고 이제 못 썼죠. 그것도. 근데 그때 써보니까 훨씬 좋은 거예요, 예전보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물렁물렁한 느낌 때문에 약간 그런 거는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멈출 거 다 멈추고 설 거 다 서고, 여러분들 이제 많이 가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인제스피디움 가면 인제스피디움 처음 올라가는 오르막길이랑 인제스피디움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서킷으로 가는 그쪽 길이랑 주차장이 있고, 왼쪽으로 가면은 호텔 주차장으로 올라가잖아요. 인제 호텔로 올라가는 길. 그 오르막길이 꽤 가파르거든요. 근데 거기에 폭설이 와가지고 눈이 완전 쌓여 있는데 거기에서 멈춰서 출발하는데도 그대로 가더라고요. 헛바퀴가 별로 안 나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선 이게 그 역시 타이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좀 오래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비슷한 예로 금호 마제스티 있잖아요. 그 금호 마제스티가 신품 상태로 비교를 하면 옛날에는 한국 타이어의 S1 노블이었죠. 지금은 S2 AS고 그 두 개가 굉장히 정숙하고 승차감이 좋은 타이어로 이제 유명하잖아요. 근데 신품 상태에서는 마제스티도 그에 못지 않거든요. 가격은 심지어 조금 더 저렴하고. 근데 몇만 킬로 달리면 노면 소음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단점이 있었어요. 지금은 신형이 나오면서 개선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5, 6년 전에 탔을 때는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한 8, 9년 전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신형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S1 노블에 비해 저는 타면 탈수록 시끄러워지는 게 체감상 커졌다고 느꼈고, 마찬가지로 이 윙가드는 처음에는 너무 미끄러웠으나 이제 타면 탈수록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고. 그만큼 얘가 더 조용하기는 해요. 주차장에서나 고속 주행을 할 때 더 소음이 일반 썸머 타이어나 사계절 타이어에 비해서 그렇게 시끄럽지 않거든요. 심지어 제가 봤을 때는 초창기 넥센 CC 플러스 있죠, 크로스 클라이밍. 걔도 좀
노면 소음이 단점이었어요. 걔보다 조용한 것 같아요, 이 타이어가. 미니 쿠퍼에도 지금 70 플러스가 달려있는데 걔는 원래 시끄러우니까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 확실히 굉장히 부드럽고 부들부들한 느낌이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윈터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또 지하 주차장에서 이럴 때 약간 우둘두둘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옛날에 아이셉트에도 꼈을 때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저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에서 자가로 그 타이어를 교체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이 주로 그 FC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맨들맨들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썸머 타이어를 끼우고선 차를 세워놓고 이제 타이어를 교체하고 윈터크래프트를 끼운 상태로 주차장에서 나오는 길에 뭔가 차가 처음에 잘못된 줄 알았어요. 윈터크래프트 처음 꼈을 때 이렇게 그 구르구르구르구르 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갈갈갈갈 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잔모래 낀 것 같은 그런 우둘두둘함이 몸으로도 느껴지고 미세하게 소음으로도 느껴져서 저는 브레이크에 뭐가 문제가 생겼나 아니면 하체 부품에 뭐가 문제가 생겼나 하고 차를 한번 세워서 이렇게 내 바퀴를 확인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처음 꼈을 때.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는 웬만한 썸머 사계절 타이어보다 조용하면 조용했지 시끄럽진 않다. 그래서 소음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할만하다 라는 거고, 제가 지금 3 시리즈가 사실 방음이 좋은 차가 아니니까 더 많이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원래 타이어는 진짜 비싸고 좋은 차들은 싸구려 타이어 껴도 그렇게 나빠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뭐냐 S클래스 같은 데다가 시끄러운 타이어 껴도 조용해요. 원래 조용한 타이어라. 물론 미세하게 이제 민감하신 분들은 차이가 나겠지만 저는 오히려 차가 안 좋을수록 좀 좋은 소모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6기통, 8기통, 12기통짜리에다가 엔진오일 그냥 규격만 맞는 가장 싼 엔진오일 넣어도 엄청나게 뭐 엔진이 시끄러워진다거나 나빠진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근데 3기통, 4기통, 특히 디젤 이런 차들은 저렴한 엔진오일을 쓰면 쓸수록 더 체감상 커질 거예요. 느낌이 방음도 더 안 좋고, 차 자체가 원래 기통수가 낮을수록 일반적으로는 방음이 좀 더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엔진도 더 시끄러운 게 더 많이 체감이 되거든요. 타이어도 더 시끄러운 타이어를 끼면은 방음이 안 좋으니까 휠하우스나 뭐 내부 바닥 흡음재, 방음재 이런 것들이 저 상태가 다르니까 더 안 좋으니까 보통은 가볍게 만들었을 거고 더 원가 절감을 했을 거니까 확실히 더 시끄러운 게 체감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좀 그 시끄러운 차들이나 이제 가볍고 저렴한 차들을 타는 분들이 휠하우스를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흡음재랑 뭐 방음재 같은 거를 붙이고 덧대고 막 이렇게 해서 체감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3 시리즈로 체감을 더 많이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윙가드가 생각보다 꽤 괜찮다라는 거를 요즘 다시 느끼고 있어서, 아 역시 타이어는 그냥 잠깐 타이어 테스트 하는 거 리뷰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제가 뭐 누구를 욕하고 뭐 이러려고 저격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타이어 테스트를 제가 직접 해봐서도 알지만 모든 걸 정확한 조건 상에서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유튜버 분들이 이제 다른 자동차 전문가들이 이런 테스트를 나름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해서 이거를 실험을 하시지만, 저도 비슷한 실험을 예전에 했었고 이런 유튜브가 유행하기 전에.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똑같은 타이어, 똑같은 상태, 그런 거를 정확히 준비하기가 힘들어서 개인이나 뭐 회사 측에서 그렇게 하기도 정말 힘들고, 이거는 뭐 굉장히 큰 뭐 미국의 그런 유명한 자동차 리뷰 관련된 회사 같은 데나 가능한 얘기지, 제가 모토트렌드 잡지에서 옛날에 봤던 거는 거기는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리뷰를 제발 해달라고 그냥 시승차를 막 쌓아둔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에. 그러면 그 회사에 있는 자동차 기자들이 그때그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차키를 골라가지고선 그냥 나가서 리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타이어 회사도 물론 연락이 올 거고, 뭐 엔진 오일이나 이런 거 관련된 케미컬 회사에서도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가 원하는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최대한 새 거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렇게 자본력도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실 자동차 회사에서 초청을 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거는 타이어 회사 입장에서 우리 타이어가 타사보다 훌륭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 리뷰어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자기네 타이어는 최적의 성능이 나오고 타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물론 타이어 자체가 더 훌륭한 것도 있겠죠. 더 신형이니까 아무래도 구형보다는 나날이 발전할 거고 저도 그걸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딱 이 타이어가 이 타이어보다 뭐 훨씬 더 좋아요 라는 말을 이제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해보니. 근데 넥센 타이어는 제 기준에서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제일 저렴했거든요. 딱 금호 타이어나 다른 타이어 대비 짝당 한 2, 3만원씩 이상은 저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 짝이니까 적어도 8만원에서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싼 거 샀으니 뭐 그거에 대한 뭐 성능의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사실 내 짝 합쳐서 한 4, 50만원 했나? 그럼 10만원 차이면은 거의 25%, 20% 정도가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성능의 차이가 20%, 25% 이상 나느냐 라고 생각해보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격과 성능에 대한 밸런스적인 부분은 본인의 취향에 맞게 골라야겠죠. 아무튼 저는 부업을 하느라 요새 너무 몸이 힘듭니다. 이게 생각보다 해보긴 해봤지만 옛날에는 맛배기로 했던 거고, 그래도 한 번쯤은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파트타임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정신이 없고,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 예전에 비행할 때도 그랬고 교관할 때도 그랬지만 제가 굉장히 빠르게 잘 배우고 적응하는 캐릭터라고 자부를 했거든요. 근데도 이게 한 번에 막 몰려 들어오니까 약간 어버버하는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현타가 오기도 하고, 왜냐하면 너무 정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런 상황을 다른 직원분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런 일들을 다 겪어서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르죠.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다들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다행히 사람들에 의한 스트레스는 굉장히 적고, 그래도 간만에 뭔 일을 하니까, 또 이런 몸 쓰는 일을 하니까 또 나름 재밌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느꼈던 그런 체력적인 단점이 있었거든요. 저는 원래 이렇게 오래 걷고 뭐 오래 돌아다니고 오래 뭘 하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차는 이제 걸어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또 하면은 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을 하면서 또 약간 체력이 늘고 있는 효과를 억지로나마 돈 받으면서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좀 옆으로 샌 소리였고, 이번 타이어 리뷰는 짧게나마 한번 제가 틀렸다는 이야기를 사과 겸 드리고자 찍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기회가 생기면 그럼 또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